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찜찜한 상태입니다. 아침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어난 게 오후라서 오후부터는 일단 확신하고 비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작업실에서 걸어오다가 무릉덩이가 안 보였어요. 어두워서. 가로등 사이에 조금 어두운 구간에 지나가다가 이 서현역 위쪽 있죠. 마을버스 다니는데 오다가 무릉덩이를 탁 쳤는데 오른쪽 발에 흠뻑 물이 들어와서 좀 상당히 약간 질척한 상태로 작업실에 방송국에 왔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퇴근 중이신 분들 이제 지나가시다가 무릉덩이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필이면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바깥쪽이 좀 감싸져 있는 이런 신발을 뭐라 그러죠? 크록스라 그러나? 그건 브랜드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비 올 때 어차피 양말 젖고 이거 좀 불편하니까 요걸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온 발이 흥건하게 젖어버렸고, 그리고 이게 또 비 올 때 신는 신발이면 좀 덜 미끄러워야 정상일 것 같은데 상당히 미끄러운 재질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서현역도 그렇고 이제 곳곳에 어떤 인도 표지석 막혀있는 그런 거나 그냥 바닥 보도블럭 중에서도 이제 대리석 같이 이제 약간 매끈매끈한 게 중간중간 박혀있잖아요. 그걸 밟는 순간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밟는 순간 바로 이제 격하게 미끄러져가지고, 예전에도 눈 왔을 때도 한번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대만 여행 가기 전날 미끄러서 다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급하게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미끄러질 위기를 몇 번씩 겪어요. 그래서 부디 다치는 분 없이 이번 비 그리고 앞으로도 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거의 장마도 아닌데 장마처럼 비가 오네요. 어떤 날은 완전히 쨍쨍하고 가을이다 했다가 어떤 날은 장마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제 이건 장마가 아니라 우기구나. 이제 건기와 우기 메타로 우리나라가 가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에 관련된 이야기들 노래들로 좀 선곡을 했고, 첫 번째 노래는 비비디 바비디부입니다. 비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무 연관 없는데 그냥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는, 일단은 불법 도박 때문에 지금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자숙 중이었던 개그맨 이진호 씨 소식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사실 상황이 밝혀지게 된 게, 수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거액의 돈을 빌리고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더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용히 계셨죠. 수사 받으면서 어디 TV에 나오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이 넘었고요. 참 무서운 게, 이제 100km 음주운전 나오길래 시속 100km 이상을 밟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100km 상황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시간 좀 걸리잖아요. 최소한 한 2시간은 봐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로 계속 밟고 가는 거 아니면.
근데 2시간이 지났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로 나왔다. 물론 뭐 그게 술이 그렇게 빨리 깨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실제로는 운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더 많은 이제 술을 먹고 더 높은 상태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로 시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인간이 추락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딱히 뭐 이 사람을 엄청 즐겨봤거나 좋아했던 개그맨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같이 하시던 뭐 몇몇 분들이나 제 우차싸 출신들 방송 볼 때 뭐 군데군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같이 일종의 거의 무슨 크루처럼 활동하시던 멤버들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되게 뭐 그냥 뭐 뜨면은 어딘가에 나오면 크게 무리 없이 즐겨보는 사람 정도였는데,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로 접하게 돼서 좀 씁쓸하긴 해요. 네. 어쨌든 음주운전에 대한 굉장한 큰 반감과 이제 처벌을 좀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행위면 뭐 이분은 더 이상 방송계에서 혹은 관련 업계에서 용서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어쩐지 관상이 좀 쎄했다. 뭐 이 사람이 뭐 그 눈매가 뭐 무슨 눈이고 어쩐지 좀 쎄했다. 좀 약간 범죄자 혹은 뭐 나쁜 사람의 눈이다. 막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요즘 이게 약간 트렌드인가 봐요. 관상. 그 범죄자나 누구를 봤을 때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뭐 관상은 통계야,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달고 그걸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당신들이 관상에 대해서 아는 게 뭔데? 관상학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는 합니다. 뭐 조금 라이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 허영만 화백의 꼴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상학에 대한 기본적인 되게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실존 인물들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코다, 막 이런 눈이다, 뭐 아니면은 이 사람의 관상은 뭐 이 부위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되게 그 취재가 잘 된 그런 만화였죠. 그거 정도를 봤다고 해도 저도 정독을 했습니다만, 내가 어디 가서 뭐 관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실은 진지하게 혹은 전 뭐 그 근거도 딱히 없다라고 보지만, 관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중에 관상이 진짜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거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 몇 명 세워두고 이 중에서 문제를 일으킬 관상인 누구냐? 블라인드로. 모를 거예요, 아마. 사람이, 뭐 저는 관상보다는 인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상은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 표정과 행동 거지,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은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 그게 인상이라고 보거든요. 뭐 첫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은 저도 신경은 쓰여요. 이건 신경 안 쓸 수 없죠.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관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 그냥 보기에 나 좀 싫었어.
나 좀 마음에 안 들었어, 평소에.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해요. 나 학창 시절에 괴롭힌 애 닮았어. 아니면 군대 있을 때 나 괴롭힌 선임 닮았어. 그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무속이든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적인 부분들, 손금도 마찬가지 다 그렇죠. 그런 거에 매몰되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년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이제 사고 혹은 사건 사고 댓글에는 관상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그냥 사실 관계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할 때. 왜냐면 사실 이게 좀만 더 발전하면 우생학이나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눈매든 외모가 일정 부분 유전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모를 유전받으면 그 사람도 그 운명적인 부분이나 성격, 기질 같은 걸 똑같이 닮아가나요? 물론 기질은 닮겠죠. 어쨌든 부모 때에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21세기에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굳이 필요한 요소일까, 관상이? 물론 그냥 재미로 본다. 아니면 영화적인, 실제로 영화가 있죠. 영화적인 소재. 왜냐면 그때 그 영화의 배경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죠, 또, 심지어. 그렇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소재들을 좋아하고, 판타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나가다가, 악마가 들린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보여요. 이 사람 관상이 쎄했어. 그럼 반대로, 이 사람 지금 뭔가 악령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랑 논리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부디 이제 관상놀이, 관상가 양반 놀이는 그만하고 이 사람이 지은 범한 죄와 그 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바라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생산적인 혹은 좀 현대인 같은 얘기로 이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초등학생 살해한 교사 명재환 씨 얼굴도 공개가 됐죠. 이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상 공개되었을 때 관상가 양반들이 엄청나게 출동했어요. 관상이 쎄하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머그샷이라 그러죠? 머그샷 말고 그냥 평범하게 교직생활 할 때 사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조사받다가 사진 찍으면 당연히 초췌하고 표정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잡혀온 건데 그 사진과 평소에 이 사람이 길에서 하고 다니는 모습은 별개거든요. 길에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경찰 조사한 다음에 머그샷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범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 구형도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관상가 양반들은 좀 자중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계속 지금 어떻게든 형을 좀 적게 받으려고 반성문 계속 쓰고 이러고 있나 봐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구형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로서 오랜 시간을 근무했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떤 상태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충분히 배운 사람일 거예요. 어쨌든 관련한 전공도 했을 거고, 교직도 했을 거고, 모두 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어떤 상태, 나의 불안정한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뭐 어떤 마음으로 충동이었는지 계획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결국에는 내 학생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일정 부분 본인의 그 스스로를 방치한 것도 책임을 좀 물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신미약,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상황인 그런 어떤 뭐 장애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또 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옛날처럼 스승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뭐 크게 모난 데 없고, 뭐 대화할 때 문제 없고, 생활 문제 없고, 합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사건 처음 말씀드릴 때도 딱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교사는 아이들을 믿고 맡겨도 되는 안전한 존재다라고 이제 나름의 합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어떤 호칭에 대한 믿음과 합의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깨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재판 결과는 한참 또 후에 나오겠지만 차근차근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 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베리굿의 비비디 바비디부 듣고 돌아오실게요. 안 몰라요 때가 있다나, 안 몰라요 요즘은 좀 안 되나, 난 달라요 모두 반박이 달콤하니, 안 몰라요 이렇게 살래. 거기 있지 간섭은 답이 없지, 좀 티지 말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은 시선들 난 숨 막혀, 어른만 되면 끝날 줄 알았지. 난 미운 오리 새끼, 꿈만 꾸는 실속 없는 바보라고. 발라발라 뭐라 말고 기다려봐요, 눈부시게 날 테니까. 비비리바비리부 비비리바비부 살아낼 수 있어요. 난 나를 믿으니까 꿈꾸며 살 거예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난 자유롭게 비비리바비리부 잃어볼까 내 맘이 가는 대로, 이대로 지켜봐줘요. 또 가지 말고 모두 다 제발 좀 shut up. 참견쟁이 투성이 낄낄 빠빠 안 되니, 변명도 싫고 맘대로 생각하라지. 세월이던 참 똘똘했는데 집안의 걱정거리 왜 그나도 간지러워. 나 날 위한다 그 말이 제일 무섭지. 다투고 봐요 뭐가 돼도 될 거예요. 그만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가요. 3, 2, 1 이건 전쟁이야. 엄마 아빠 오빠까지 왜 그래요. 맞지 않아 알게 될 거야. 좀만 더 기다려보라니까. 비비리바비리부 살아낼 수 있어요. 난 나를 믿으니까 꿈꾸며 살 거예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난 자유롭게 비비리바비리부 잃어볼까 내 맘이 가는 대로, 이대로 지켜봐줘요. 또 가지 말고 모두 다 제발 좀 shut up.
잘해낼 수 있어요. 단 나를 믿어봐요. 지금 날 거예요. 난 꿈꾸며 살 거예요. 자유도 이루어질까 내 말이 가는 대로 이제는 지켜봐줘. Don't say no. 누구도 뗄 수 없는 걸 모두 다 제발 좀 shut up. 네, 비비디 바비디부 듣고 오셨고요. 베리굿이라는 팀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 노래는 정말 리얼 처음 들어봅니다. 원래 베리굿이 어떤 노래 하나가 조금 되게 귀에 꽂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몇 번 들었는데 이 팀의 어떤 다른 곡들, 수록곡이나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기회에 듣게 되네요. 자, 다음에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접대를 위해서 3일 연속 회식한 직원이 이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 판결이 지금 났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3일 동안 이제 계속 회식하면서 접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6월 29일에 1인당 와인 2-3잔 정도를 마셨고 그다음에 6월 30일에 꽤 많은 양을 먹었습니다. 이건 뭐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꼭 3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뭐 소주 34병, 맥주 46병. 그러니까 인당 뭐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이상씩을 먹은 셈이죠. 그 다음 날 5명이 또 모인 무슨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그리고 위스키 2병 혹은 3병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대요. 이거 뭐 뭘 먹은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3일을 연속으로 회식 자리를 가지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거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줬습니다. 아마도 뭐 마지막 날 7월 1일 날 고도수의 술을 뭐 평소에 잘 안 드셨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먹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술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술을 막 잘 드시거나 즐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님에도 계속 회식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술을 계속 마셨겠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인정한 부분도 이거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 문화 같은 거 술 자리를 가지면서 뭐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오케이 상관없어요. 네. 거절키 어려운 상황까지 분위기를 만들어서 회식을 하는 거는 코로나 때 우리 이거 없애기로 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짓 이제 시대가 지난 거 아니었습니까? 뭐 막 판결이 난 부분이니까 이걸 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화기애애하게 말씀 나누고 본인 주량껏 안전하게 먹고 적당히 할 정도까지만 먹고 자리 파하고 이러면 사실은 저는 그 정도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봐요. 그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고 또 우리 사회를 크게 해하지 않는 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꼭 있어. 꼭 한 사람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내가 먹는데 왜 따라 마시지 않느냐? 왜 내 페이스를 따라오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조속히 이 사회에 사라져야 할 사람들인데 어쩌면 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 류의
인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알코올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그 어느 순간에 취기가 오르잖아요. 취기가 오르면 그대로 뭐 이제 필름을 잃거나 아니면 잠들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지, 어떤 신체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라면 급작스럽게 내가 몸이 취기가 오르는 걸 판단하기도 전에 마구 들이부었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당연히 제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앵간히 좀 뭐 많이 마시기 때문에 취하고 막 좀 정신이 없고 막 필름이 끊기고 이런 상황과 사망에 이르는 상황은 약간 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 내용이나 기사 내용에는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아마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도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 말고 지금 그 사망한 분의 무슨 출장 환영 뭐 자리였다고 하니 뭐 오늘 주인공이 넌데 이러면서 꼭 추임새 꼭 이거야. 환전해야지 이러면서 되게 짧은 시간에 때려 매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를 떠나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도 일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문화고 변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회사의 뭐 대표 혹은 임원진들에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회사 문화를 바꿔나가면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같이 일하는 다른 회사들, 뭐 협력사, 아니면 뭐 납품하는 곳들, 이런 곳들에서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대표급에서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서의 술자리, 회식 자리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그런데 자율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 술망나니들이 존재하는 한은 어느 정도 시기 안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관련된 어떤 증언과 혹은 녹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술을 강권한 사람도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살인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나 최소한 상해까지는 저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갑작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는 행위로 인해서 몸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참 이걸 처벌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 스스로가 좀 너무 웃긴데, 술을 강권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도 저도 경험을 해봤고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괴로워요.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 지금 막 되게 너무 몸이 힘든데 뭐 그건 모르겠고 이러면서 막 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그런 디테일한 조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좀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색출해서 좀 철퇴를 좀 매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떨까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뭐 좀 기어를 바꿔서 오랜만에 또 음악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 밴드가
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생겨서 지금 좀 난리가 났어요. 그 일본에 있는 모 밴드와 곡 이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그 조회수를 늘려주기도 싫어서 말씀조차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뒷부분, 뭐 벌스 B라고 하는 벌스의 후반부와 후렴 파트는 물론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광석 씨의 노래 있잖아요.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기부터 시작되는 일정 구간의 멜로디는 거의 완벽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악기의 어떤 진행도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그런데 본인 그 밴드 측에서는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표절한 거 아닙니다.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거 만들 때 몰랐고요. 뭐 이렇게 그냥 해명한 거예요.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제 일이 아니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노래 거의 번안해가지고 막 내고 그걸로 막 히트송 작곡가 되고 이런 그 거지 같은 문화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직도 음악계에서 다른 곡을 똑같이 비슷하게 베껴 만드는 걸 일본어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음악계에서 하는 용어니까 뭐 표절 혹은 카피가 아니라 우라카이라고 해서 남의 노래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를 그런 표현 아직도 합니다. 그걸 실제로 국내로 가져와서 한글로 가사 바꿔가지고 발매하는 일들이 한 90년대까지는 비일비재했고요. 네, 이 남일이니까 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노래를 가져가서 표절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문화적인 우리 파워가 상당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뻔뻔합니다, 솔직히. 무의식적인 표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게 내 뇌리에 들어가 있다가 이걸 베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껴지게 되는 거. 근데 혹은 이제 정말 우연인 경우도 가끔씩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와 연이 없는 혹은 교류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들어볼 만한 통로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비슷한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표절이 아니고 그냥 우연에 의한 이제 유사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그 일본 밴드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은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붙어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세월이 길고, 거기다가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어떤 하나의 아이코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고요. 한국 음악을 접했다면 혹은 한국 방송이든 뭘 접해도 이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곡을 만든 사람이 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앞부분 너무 좋다. 앞부분 이거 좀 우리가 갖다 쓰고 뒷부분 좀 편곡 바꾸면서 멜로디 좀 요즘 느낌으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써먹자.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아예 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멜로디 라인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요. 가사의 음절수 때문에 특정 음절이 들어가는 음가가 빠지거나 더해진 정도예요. 이거는 아마 악보로 분석을 해도 동일한 곡이라고 거의 분석이 될 것 같고, 이런 곡을 우연히 썼다? 이거는 전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곡을 쓸 때 멜로디를 구상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멜로디의 방향을 되게 다각적으로 펼쳐봐요.
여기서 이렇게 멜로디가 흘러가는 게 더 흐름이 좋을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더 좋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갔다 갈까? 뭐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순간적인 느낌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퇴고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같은 멜로디가 나왔다. 기성곡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곡을 무의식적으로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곡의 멜로디가 수학적으로나 인간의 어떤 감정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이거 외엔 길이 없었거나 거든요.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밴드가 뭐 이거 외엔 길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경우의 수의 멜로디를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이 있는 밴드 같진 않고요. 그냥 뭐 흔하디 흔한 밴드인데 당연히 이거는 표절이죠. 뭐 순간적으로 무드가 비슷하다. 순간적으로 멜로디 한 몇 개가 좀 비슷해서 그 노래가 연상된다. 이 정도 일은 음악을 만들면서 상당히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진행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혹은 느낌이 좋은 길이 어느 정도는 선택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비슷하게 가면서 멜로디도 일정 부분, 왜냐면 코드 톤에 맞는 그 음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약간 이 노래 같은데?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마디를 진행하는데 완벽하게 같은 멜로디로 가는 건 그 정도 경우의 수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인으로서 당사자가 아니지만 또 김광석이라는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건 예의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정말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정말로 표절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봤을 노래예요. 그런 거를 단정짓지 않을게요. 네? 그런 거 같은 노래를 만들어 놓고 놀랍도록 유사하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좀 어쨌든 동종업계에서 뭘 하는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납니다. 지금 뭐 소송을 빨리 하자, 혹은 그 해당 밴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온라인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인신공격까지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바라진 않고요. 부디 최소한의 음악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거는 내리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의 또 약간 결이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캐대헌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네, 거기 안에 있는 그 호랑이 캐릭터가 있다고 해요. 저도 못 봐가지고 모르는데 더피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일본의 전쟁 범죄들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호랑이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로 바뀌었으니까 호랑이를 검색하다가 호랑이 검색해보니까 일본 그 식민지 시절에 해수 구제 사업으로 한국의 호랑이를 멸종시켰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의 서칭 흐름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호랑이를 이제 해수 구제 사업으로 사냥을 한 건 저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워낙에 호랑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호환이 잦은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그걸 검색을 하면서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다른 범죄 행위나 다른 만행들이 연관되어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문화의 힘인가? 라는 조금 뭐랄까? 과장돼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문화의 힘이구나. K-팝 데몬헌터스라는 그 우리나라 음악에 대한 내용을 가진 드라마, 애니죠, 애니메이션이 하나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팠던 역사 같은 것들도 재조명이 되고 어찌 보면 좀 속이 시원한 이야기들을, 반응들을 이제 평소에 관심 안 가지던 서구권에서 많이 해주게 되고. 그래, 돌아오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가 김광석을 몰랐다고? 일본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요. 제 지금 지인들도 일본 가서 뭐 행사 참여하고 관련된 거 곡 발표하고 판매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론 음악 시장 규모 자체가 일본이 훨씬 크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온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이돌 문화라는 것도 일본에서 먼저 태동된 것들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것들이고,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김광석을 몰랐고, 노래 안 들어봤고, 우연히 똑같이 나왔네요. 이거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요 두 얘기로 일단은 이번 꼭지는 마무리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김경호의 비가 오는 거리에서 잠든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목젖을 타고 다니는 뜨거운 불 한 덩어리. 끄고 싶다. 입을 벌리고 하늘을 향한다. 빗물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한참을 비바라게 하면 하늘로 오른다는 것도
속 음지에서 피어난 듯한 끈질긴 기억과 미련, 그리고 한숨. 잠에 취한 도시는 하루를 삼키고 어기지 내일을 꿈꾼다. 아는 사랑을 움켜쥐고서 내 산들을 지켜왔지. 거짓 숨결쯤은 시간 속에 묻은 채 내 무뎌지는 꿈을 먹고 검게 자란 절망의 꽃들. 비가 오는 거리에서 잠든다. 어깨에 부딪히며 흩어지는 빗방울을 본다. 나비가 되기도 하고 꽃잎이 되기도 한다. 그 곱던 빗방울이 아스팔트에 모인다. 검게 물들어 뒹구는 욕망의 파편처럼. 그렇게 나도 검게 잠들려 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리 같은 아스팔트 위에. 네, 노래의 시작과 끝이 빗소리로 끝나는 번개소리와 참 오늘 같은 날에 참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또 이어갈 소식은 이 양반 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줄리안이라고 뭐 벨기에 출신으로 우리나라 뭐 이것저것 방송에 나왔던 사람인데 무슨 1인 카페에서 이제 콜라를 사면서 3중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약간 물결 무늬의 무슨 케이스가 있고 또 그 옆에 케이스 하나 있고 그 옆에가 아니라 그 바깥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페에서 뭐 테이크아웃 하면 종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3중 포장 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과대 포장 너무 심하다.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힘든데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하면 되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정말 개처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장님이 밝힌 바는 이 음료에 뭐 얼음 같은 것도 되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넣고 알갱이 타입으로 이렇게 넣고 해서 빠르게 녹아버리면은 맛이 빠르게 변질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보온을 위해 이 어떻게 보면 품질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단열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따로 쓰고 있는 것이다. 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이해한다. 근데 뭐 이 품질을 위해서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일단 밝혔어요. 그 이후에 지금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1인 자영업자 혼자 하는 사람, 뭐 자기가 막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두드려 패지 말고 거대한 환경 오염을 만드는 사람 혹은 기업들을 차라리 찾아가서 저격을 해라. 그리고 더 심하게 번지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벨기에 재활용 얼마나 하는데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의 모국이 벨기에니까요. 이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쓰레기가 나왔을 때 재활용하고 하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더만. 참 착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분리수거 하라고 하면 시킨 대로 잘해요. 그냥 뭐 일반 쓰레기 다 때려 넣고 그냥 버리고 잘 안 그럽니다. 저만 해도 물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분리수거가 완벽하진 않지만 뭐 캔, 플라스틱, 비닐, 병, 유리병, 그다음에 박스 및 종이 정도는 일단은 분리를 다 매번 버릴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내놓을 때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요. 뭐 코팅된 종이는 또 문제가 있고 뭐 박스와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 플라스틱 종류가 뭐 너댓 개 있고 뭐 투명한 플라스틱과 페트병과 아닌 거 다르고 뭐 복잡해요. 어쨌든 시키는 대로 분리 배출하라고 나오는 대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벨기에는 얼마나 잘하나? 엉망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분리수거를 분리배출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한마디가 뭐 본인의 조국까지 이렇게 욕을 매기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이 뭐 자칭 환경운동가라고 하네요. 환경운동가라서 뭐 그런 환경운동가로서의 나 자신 막 나 너무 사랑해 이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올린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나쁜 취지로 올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면 뭐를 살 때 뭐 애초에 카페에서 음료 잘 안 사긴 하는데 가끔 사게 되면은 뭐 종이 뭐 이런 거나 일회용품 같은 거 최대한 다 덜어내고 받아온다든가 그리고 마신 다음에도 분리수거가 가능한 곳에 가서 버린다든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지덕지 뭐가 막 붙어오고 이런 게 뭐 이렇게 저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세 자영업자를 이렇게 저격을 해가지고 어디 있는 가게인지 다 보이는데 그걸 다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냐. 본인 꽤 유명한 사람이고 팔로워도 많고요. 그런 거 올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당연히 이놈 나쁜 놈이네. 이 가게 나쁜 가게네. 불매하자. 찾아가서 혼내자. 막 이런 짓거리 할 거라는 거 한국에서 오래 있었으면 당연히 짐작 가능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든가. 이거 뭐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몇 겹으로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들고 갈게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몇 겹으로 뭐 3중 포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신도 플라스틱 컵 쓴 거잖아 지금. 어쨌건 테이크아웃 하면서 텀블러 안 들고 가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뭘 잘했다고 그거를 비난하는 글을 올립니까? 그래서 참 사람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명언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진 않거든요. 되게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를 인생을 낭비하거나 망가뜨리는 형태로 쓰고 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반대로 남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멍청한 방식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생각만 들게 하네요. 이러면 봐봐. 아무도 얻은 게 없어요. 그 1인 콜라 음료 업체 사장님도 괜히 환경오염 시킨다는 나쁜 이미지 만들어졌죠. 줄리안 본인도 괜히 본인의 조국도 욕먹고 나도 욕먹고 그러면 앞으로 뭐 방송활동 이런 거 하겠어요? 못하죠. 다 욕먹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이득을 보고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그 SNS 스토리에 그 동글 하나 싼 것 때문에
모두에게 상처만 줬어요. 이런 순간적인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고 환경 운동가입니다. 그런 순간의 사람들의 칭찬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까지 짜친 행동은 하지 맙시다. 누군가 불특정 다수가 칭찬한다고 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 생활에서 실천할 거 실천하고 캠페인 하고 싶으면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 알리고 되게 생산적이고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괜히 애먼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악마화하지 마시고 벨기에 자기 본국에 분리배출과 재활용 비율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남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와서 벌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며 성남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힐링해요.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아요. 성남을 대표하는 맨발 황토길과 율동공원 오토 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세요. 힐링 도시 성남. 홍혜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영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